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무대 공포증이 왜 생기는지 스피치적인 요소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스피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비슷해 보이지만,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발성과 표정과 눈빛 태도를 지니는가라는 스피치 기술은 관계 컴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잘 갖춰졌을 때, 이제 관계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우선은 말투나 발성, 웅얼거리는 태도, 웅얼거리는 게 왜 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유튜브에 소아과 선생님의 비포 애프터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혀도 게으르게 이렇게 움직이면요, 성심성의껏 상대한테 표정도 갈 수가 없고요, 되게 성의가 없이 설명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상대는 아파 죽겠다는데 나는 이렇게 게으르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고. 다시 호흡하고 입안을 개폐할게요. 자, 표정도 살리고 입안 소리를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상대한테 닿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음성적으로, 태도적으로. 그러면 이 의사가 설명을 할 때도 아파서 어떡해요. 근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증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진심 어리게 들리는데 좀 전에 그런 태도로 할 때는 진심 어리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작다 해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의 태도로까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요소가 사회적 태도로 정비가 돼 있는 게 필수라고 느껴요. 필수. 자, 오늘 그 무대 공포증의 원인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대 공포증, 퍼블릭 스피치에서 염소 소리가 나요, 막 손이 떨려요, 백직장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소 소리가 나는 거는 라는 호흡에다가 가갸격여 이런 음가를 입히면 소리가 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흡 자체가 후, 하 이렇게 빠져나가지 이렇게 염소처럼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염소 소리는 발성이라는 복식 호흡만 갖추면, 바람 태우듯 음가를 입힐 수만 있다면 떨리는 목소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포증은 언제나 있을 거예요. 속상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발표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경험 때문에 긍정적 경험이 많이 없고 부정성이 너무 높아서 얘가 긍정적 경험으로 갈 만큼 연습을 했다 쳐요. 그래도 또 다른 변이 요소들 때문에 무대 공포증은 또 와요.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 대표예요. 엄청 발표를 잘해요. 그래서 경쟁 PT도 잘 따요. 근데 이분이 연구소에 온단 말이죠. 왜 올까요?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데 늘 불안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10억, 20억짜리는 잘 따왔어요. 근데 그때 수업 들을 때 3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늘 잘했지만 30억에 대한 강도가 센 거예요. 50억의 강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꼭 따고 싶을 때, 얘가 중요한 자리일 때 우리는 발표 불안을 말을 잘함에도 또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중이 똑똑하다 생각할 때도 발표 불안을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더 높은 단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그때 없던 퍼블릭 스피치의 공포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발표 불안을 왜 극복해야 되냐면 어떤 것에 집중해서, 무엇에 집중해서 발표 불안도를 낮추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발성에 집중하고 표정에 집중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내가 지금 떨리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면 떨리지 않는 소리를 내가 내고 있고 내가 먼저 편안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내가 공포감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공포감이 퍼블릭 스피치에 딱 올라왔을 때 3분 안에 발동이 될 거예요. 갑자기 염소 소리가 나고 할 거예요. 그때 3분 안에 무엇에 집중할지를 알고 제어하는 힘이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교수가 될 때요, 학과의 특성상 임용 PT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교수가 될 때 임용 PT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교수 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들이 원래 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왜 배워야 될까요? 이 당락이 내가 정교수 되느냐 마느냐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말하는 직군이고 말을 잘하지만 그래도 압박감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또 훈련하러 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공포감이 늘 언제나 내가 말을 잘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공포감이 상상이 사실 팩트로 올라오는 순간 염소 소리가 되거나 손이 막 떨리거나 할 때 그 3분 안에 무엇에 집중할지 알고 제어하는 게 공포감을 퍼블릭 스피치를 훈련하는 연습의 이유여야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감이 생기는 이유의 첫 번째는 사실 낯선 환경에선 공포감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부정적 스피치의 기억,
그 트라우마가 농도가 높을 때 생겨요. 그러면 이럴 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나의 발표 경험을 높여가야 돼요. 근데 아직 훈련도 안 했는데 밖에서 긍정적인 피드를 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학원이나 연구소에서 그런 훈련으로 긍정적인 객관화를 해드리는 모니터링해서 비춰드리고 이런 목소리랑 이런 표정으로 연출이 더 많이 바뀌었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스스로도 다시 인지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부분에 긍정적 기억을 높여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현장에 나가서 100%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돌아와서 30% 성공하고 다시 연습하고 나갔을 때 40% 성공하고 또 돌아왔다 나갔을 때 60% 성공하고 그래서 긍정적 경험이 이 부정적 경험보다 높은 역치를 이룰 때 우리는 부정적 트라우마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은 요소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얘기했죠. 임용이나 굉장히 비싼 금액의 고액의 경쟁 PT를 앞두고 있거나 말을 직업으로 하지만 이래도 공포감은 새롭게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보다 되게 똑똑해요, 청중이.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우마다 없던 나도 공포감은 생길 수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청중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떨려요. 잘 보이고 더 잘하고 싶거든요, 걔보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해요. 제가 사실 이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말할까 말까 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원론을 보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6가지 경우의 수 말고도 더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방송인 스피치 강사님들을 보면 낯선 환경에 원래 공포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말을 잘하는 직군들도 많이 와요. 근데 그들은 왜 전체적으로 늘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공포감을 느끼냐 하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원론을 보면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15년 임상을 하면서 많은 스피치 강사님을 뵀지만 무대 공포증의 원인의 자체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시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 방송인으로서 말하는 그 스피치 능력 말고도 커뮤니케이션적으로 공부하는 요소가 반드시 전문가들은 필요하단 말을 꼭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배워도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를 압축시키느냐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원서를 좀 보고 얘가 압축이 되는 게 사실은 더 베스트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도가 있어요. 일반 대중들에게 공포증을 조금 더 이해하는 그 솔루션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분야에서 왜 커뮤니케이션 원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사 하는지를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꼭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꼭지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